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3년 9월 소식입니다. 고양 소확행, 경기도 체육인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 경기도 생활체육인의 뜨거운 열정과 힘찬 함성이 고양시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9월 15일에서 17일까지,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9월 22일에서 23일까지 고양시에서 열린다. 경기도 31개 시군 2만여 명의 생활체육인들은 이 기간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다. 박진감과 열정, 스포츠 정신이 살아 숨쉴 그 현장, 1,400만 경기도민의 축제를 함께 즐겨보자. 축제의 서막을 열다.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9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이 열린다. 식전 행사로 타악 공연, 레크레이션,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 후 6시부터 공식 행사에 돌입한다. 경기도 각 시군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함께 대회기를 개항한다. 이어 환영사 및 대회사, 축사, 선수단 선서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후 행사로 가수 오마이걸, 장윤정, 이찬원의 흥겨운 축하 무대가 준비돼 있다.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개회식은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30분간의 식전 행사에 이어 11시부터 공식 행사에 들어간다. 기수단이 모두 입장하면 개회 선언과 함께 대회기를 개항하고 환영사 및 대회사, 축사, 선수단 선서 등이 이어진다. 공식 행사는 소노리테 앙상블 중창단의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12시부터는 가수 별사랑, 강태풍, 김희재의 식후 행사가 펼친다는 것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오감이 즐거운 축제의 장. 이번 행사에서는 체육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관람객과 선수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홍보 부스, 체험 부스, 판매 부스가 고양 종합운동장 동문 안내소 1층 복도에 꾸려진다.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및 캠페인이 펼쳐지고 레이저 사격 및 스크린 골프,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지역 친환경 농산품과 사회적 협동조합 및 시니어 클럽의 생산품 구매가 가능한 부스는 물론 각종 푸드트럭과 버스킹 무대가 남문 광장에 들어서 관람객의 오감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게 궁금해요. 입장 요금이 있나요? 모두 무료이며 별도 입장권이 없습니다. 개회식장은 생활체육대축전 9월 15일 오후 3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개방될 예정입니다.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입장해 주세요. 개회식 날 주차는 어디에 하나요?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일산 서구청 및 고양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대화동 2321-3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회 개요, 경기 일정, 대진표 등 세부 내용은 대회 종합 안내 책자 이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및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며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북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기간 중 마라톤과 자전거 경기가 진행되는 도로는 임시 통제될 예정이다.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9월 17일 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호수로 일대가 통제된다. 9월 16일 토요일과 17일 일요일에는 자전거 경기 진행을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한류 수변공원 일대를 통제한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도로 일부 구간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향의 저력 제10회 2023 고향 가을 꽃축제 비밀 가득한 화원으로 초대합니다. 꽃의 도시 고향 특례시는 매년 가을이면 형형색색의 꽃으로 물든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고향 가을꽃 축제는 일산 호수공원 일대를 다시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꽃향기 가득 품은 설레는 비밀의 화원으로 함께 떠나보자. 제10회 2023 고향 가을꽃 축제 비밀의 화원 기간 9월 27일 수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 13일간 장소 일산 호수공원 고향꽃 전시관 및 주제광장 내용 화훼 테마 전시, 학술 세미나, 선인장 페스티벌, 고향 플라워 마켓 등 입장료 실내 정원 6,000원, 고향 시민 50% 할인, 야외 정원 무료 문의 031-908-7750 올해로 10회째 맞는 2023 고향 가을 꽃축제 볼거리와 관련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진다. 일산 호수공원 고향꽃 전시관과 주제광장 일대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훼 정원이 들어선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실내 정원, 비밀의 화원, 화훼인의 화원, 고향의 화원, 문화의 화원 총 4개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마다 주제가 다르다. 스토리텔링과 비주얼이 결합된 실내 정원, 비밀의 화원, 로비 제2전시관 올해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 비밀의 화원은 이름처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품고 있다. 버려진 화원을 발견해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에서 심신이 치유되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마법 같은 화원이다. 로비를 달빛이 비치는 갈대숲 컨셉으로 연출하고 보름달 조형물과 갈대 플랜트를 설치했다. 화원 중앙에는 대형 세장 형상의 구조물을 두어 신비로움을 더했다. 화훼인의 화원 제1전시관 국내 화훼 장식협회 및 단체가 참여한 공간으로 고양시 대표 특산품인 장미의 우수성을 알리고 화훼 장식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목적성을 두고 있다. 화훼 장식 및 작품 100여 점을 선정해 전시하고 고양시 장미 농가와 연계해 연출 장미를 수급할 예정이다. 고향의 화원 제2전시관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대표 화훼 및 특산물을 전시하는 테마 공간이다. 6개에서 8개의 대표 품목을 선정해 각 품목별로 전시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마다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아이콘화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문화의 화원 제3전시관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되는 이벤트 공간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고양시 화훼 농가의 꽃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또한 학술 세미나, 대한민국 화훼인의 밤도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된다. 고향 가을꽃 축제 야외 정원은 화려한 꽃밭으로 꾸며진다. 일산 호수공원 주제광장과 메타세콰이어 광장 일대에 장미와 코스모스를 비롯한 가을꽃들이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원도 조성돼 의미가 더욱 깊다. 야외 정원 한편에는 각종 꽃과 소품을 판매하는 마켓과 다양한 체험 공간이 들어서 즐거움을 더한다. 가을꽃 정취 만끽하는 야외 정원 가을 향기 화원 꽃 전시관 일원 화단 장미와 코스모스를 만날 수 있는 정원 총 20여 종 880주의 다채로운 장미로 구성된 장미 정원과 외성, 황화 등 다양한 품종으로 구성된 코스모스 정원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국화와 포인세티아 등 고양시 생산 분화를 연출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풍광을 선물한다. 시민의 화원, 메타세콰이어 광장
정원 문화 활성화 및 홍보 기여를 목적으로 고양 시민이 직접 꾸민 특별한 정원이다. 고양시에 소재한 정원협회 및 단체, 주민자치단체에서 모집한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전문가가 멘토링 등 교육을 거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선인장 페스티벌, 주제광장.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연구소가 주최하는 선인장 페스티벌이 함께 열린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활용해 정원을 연출하고 전시, 체험 등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희귀 및 신품종 선인장을 선보이며 신선함을 더할 예정이다. 고양 플라워 마켓, 주제광장. 이번 축제는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고양시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고 생산하는 화훼는 물론 원예 자재를 활용해 만든 3차 가공 소품을 판매하는 플라워 마켓도 들어선다. 여기서는 화훼 마켓 비주얼 연출 및 판매법 등 전문 교육도 이뤄진다. 시니어 스타, 비영리 민간단체 작은 나눔. 이웃사랑 가득 담긴 따뜻한 도시락. 이런 사랑 처음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에 고마운 마음이 가득 담겼다.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는 누군가에게 붙이는 편지다. 받는 사람은 비영리 민간단체 작은 나눔. 이곳을 이끄는 양재현 이순희 부부와 봉사자들은 도시락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작은 나눔은 양재현 이순희 부부가 2021년 3월 설립한 무료 도시락 나눔 단체다. 대부분 은퇴자로 구성된 봉사자 70여 명과 함께 매주 화, 목, 토요일 직접 만든 도시락을 이웃에게 배달한다. 대상자는 형편이 어렵지만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120명.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양재현 대표는 이전에도 오랜 세월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그러던 중 직접적인 봉사의 형태를 고민하게 됐고 도시락 나눔을 생각해냈다. 기부할 때는 제 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면 어떨까 생각했죠. 나누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한 일이니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의 선한 영향력은 날로 퍼져 작은 나눔 설립 3년차를 맞이한 지금 봉사자와 수혜자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다. 손모아 실현하는 작은 기적. 작은 나눔 봉사자들은 하루에 20여 명씩 3교대로 돌아가며 일손을 돕는다. 일주일에 3번 도시락을 만드니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는 셈이다. 봉사자 양애선 씨는 매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지는 봉사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면서도 힘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돈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힘든 일이죠. 요리하고 포장하고 배달하고 설거지하며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하니까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자기 차로 다녀요. 기름도 자비로 넣고요.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고 함께하는 분들이 좋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가도 여기만 오면 절로 힘이 난다니까요. 봉사자들의 이런 헌신을 잘 아는 양재현 대표는 감사한 마음에 더욱 힘을 낸다. 봉사일 전날에는 시내를 돌며 장을 보고 메뉴도 구성해야 하기에 사실상 일주일 내내 여기에만 몰두해야 한다. 이 힘든 일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수혜자들이다. 도시락을 수거할 때 쪽지를 넣어두는 분들이 많아요. 한자 한자 정성스레 마음을 담은 그 쪽지를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새 돌아가신 분들도 4분이나 계세요. 그분들 모두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락을 받는 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히 지내시는 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신동한, 작은 나눔 봉사자 57세. 제가 예전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할 때 양재현 대표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도시락 봉사를 시작한단 말을 듣고 주저없이 참여했죠.
봉사활동을 하니 마음이 뿌듯해지고 제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좋은 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니 즐겁기도 하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활동하면서 몸무게 2kg 감량에 성공했답니다. 양혜선, 작은 나눔 봉사자 69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죠. 서로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교류하는 시간이 좋아요.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언니, 동생이 많이 생겼답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작은 나눔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어요. 양재현 대표 부부가 본인들 쓸 것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멈추게 되면 섭섭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많이 돕겠습니다. 가가호호 전하는 사람의 온기. 식당에서 따뜻한 도시락을 완성한 봉사자들은 2인 1조로 각자 담당 구역으로 배달에 나선다. 11시 정도에 출발해 정오를 지나서도 배분이 이어진다. 도시락을 전달하며 이웃의 안부 확인 역시 빼먹지 않는다. 혹여나 이전에 받은 빈 도시락을 문고리에 걸어두지 않았다면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해 안부를 확인한다. 한 번은 기운이 없어 집에서 홀로 영면할 뻔했던 이웃을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보낸 적이 있다. 이처럼 작은 나눔이 전하는 도시락은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마음이다. 그 따스함이 고양시 전역에 스며들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어르신에게 전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건강식단. 고령자 건강은 영양 섭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노화에 따른 체내 기능 변화를 고려해 올바른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니어를 위한 건강한 식단 구성 방법을 알아본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정형외과 학회 외. 1. 근육 튼튼, 단백질 챙기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근육. 근육이 부족하면 운동 능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낙상 사고 위험 및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 또한 커진다. 이처럼 근육량은 노년기 건강의 척도 중 하나로 꼽힌다. 근육을 생성하고 손상된 근육을 치유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이다. 매 끼니 고기, 유제품, 콩류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 2. 뼈 건강을 위한 칼슘 보충. 뼛속 칼슘은 3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한다. 칼슘이 과도하게 감소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는데 이를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특히 고관절이나 골반뼈가 부러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거동하기 힘들어지거나 합병증이 생겨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곰탕 등을 많이 섭취해 칼슘을 보충해야 한다. 3. 당분, 염분 멀리하기. 고령자는 달고 짜게 먹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맛을 느끼는 세포가 감소하고 퇴화하는 데다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침 분비 또한 줄어드는 탓이다.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을 고갈시켜 골다공증이나 신장 결석 등을 유발한다. 당분 또한 골밀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된 당분은 세대를 막론하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하고 요리 시에는 소금과 설탕 외에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자. 4. 간식도 식사처럼. 고령자는 치아와 소화력이 약하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못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시니어 중 32.7%는 에너지 필요량의 75%만 섭취하고 있다. 각종 영양소와 무기질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섭취하려면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과일, 달걀, 두유, 견과류, 찐 감자나 고구마, 치즈 등 유제품, 각종 채소 등 간식을 식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챙겨 먹자. 문화이용권,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리모델링 재개관, 예술가와 시민, 시민과 문화를 잇다.
시청 민원실이 작은 미술관으로 변신하고 민방위 시민 대피소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일. 최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려는 여러 도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고향도 예외는 아니다. 아람미술관 리모델링 재개관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을 위한 무대를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쓰이지 않는 공간을 쓰임새 있게. 유휴 공간, 다시 말해 쓰이지 않는 공간의 활용은 최근 문화적 흐름이다. 고양시립 아람미술관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유휴 공간을 개조하고 재개관했다. 당초 아람미술관 지하 1층 해바지터 전시장과 지하 2층 일부는 임대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던 차에 이곳을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렇게 지난해 12월 리모델링에 착수한 아람미술관은 올 8월 9일 개관식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 예술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진과 동시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역시 보다 풍성해졌다. 지하 1층 해바지터는 2개의 상설 전시장과 미술 전문 교육실인 아모아 스튜디오, 아카이브실 등으로 탈바꿈했다. 지하 2층 임대 공간 역시 갤러리 누리 제4 전시장이 들어서며 모두 5개의 전시장에서 보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별도 수장고를 마련해 미술관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자료 수집과 보존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재개관 이후 아람미술관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합격점을 받고 있다. 고향 지역 신진, 중진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고향 아티스트 365,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친근하게 미술에 다가설 수 있는 미술 전문 교육 아모아 스튜디오 등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 문화와 시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었다는 평이다. 아람미술관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으는 공간으로서 더욱 활발히 시민과 교류하는 문화예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탄생한 공간 둘러보기. 1. 상설전시관 1. 고향문화재단에서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고향 아티스트 365 프로젝트와 연계된 전시가 펼쳐지는 공간. 고향 지역 중진 예술가들의 기표와 관록이 담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9월 24일까지 작가 이일영의 전시 안녕이 열린다. 2. 상설전시관 2. 상설전시관 1의 깊이와 관록이 있다면 상설전시관 2에는 신진 작가들이 꼽히는 변화무쌍한 예술세계가 있다. 3. 아트라운지. 고향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공간. 각종 포럼, 세미나 등이 주로 열리며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4. 아모아 스튜디오. 아람 뮤지엄 오브 아트의 앞글자를 따면 아모아, 우리말로 아모아가 된다. 아모아 스튜디오는 고향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술 전문 교육이 펼쳐지는 무대다. 9월 22일까지는 박윤지 작가와 함께하는 동양화 작업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5. 아카이브실. 고향 지역의 작가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곳이다. 이 밖에도 국내 주요 미술관 도록이나 미술 전문 잡지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채우며 관리하고 있다. 6. 갤러리 누리 제4 전시실. 갤러리 누리는 지역 예술인이 작품 세계와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대중과 소통하는 전시 공간이다. 리모델링 재개관을 통해 제4 전시실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현재는 작가 이영란의 가루나무 모래흙 고향이 전시되고 있다. 한가위 특집. 한가위 연휴를 꽉 채워줄 고양시 여기저기. 한가위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흥겨운 명절이다. 무더위에 지친 마음 달래줄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긴 연휴이기도 하다. 좋은 계절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집 밖으로 나가보자. 부담 없이 그러나 특별하게 한가위 연휴를 꽉 채워줄 고양시 명소를 소개한다. 고향의 보물 역사자연 명소 행주산성.
덕양산에 위치한 행주산성은 고양시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장소이자 가볍게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다. 정상의 행주 대첩비까지 다녀오려면 1시간 남짓 걸리는데 곳곳에 전망 좋은 정자나 행주 대첩 관련 시설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그중 옛 각궁 연습장인 충흥정 주변에서는 국궁 체험과 민속놀이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단 국궁 체험장은 주말에만 운영된다.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 26-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야간 개장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대덕 생태공원 고향의 가장 남쪽 한강과 맞닿아 있는 대덕 생태공원은 한강 하구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한강과 서해가 만나 하루 2번 강이 거꾸로 흐르고 조수간만에 차가 있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한다. 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서정적인 풍경은 가을이면 만발한 갈대로 절정을 이룬다.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며 덤으로 인생 사진까지 남길 장소로 추천한다. 고양시 덕양구 현촌동 77 새로운 문화와 생생한 체험 중남미 문화원 중남미 문화원은 지구 반대편 중남미의 분위기를 고양시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 종교 전시관 등의 시설에 고대 유물부터 근현대 미술 작품까지 중남미 문화가 담긴 다양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장 밖에서도 잘 정돈된 정원과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를 걷거나 레스토랑에서 멕시코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 여행을 떠난 기분을 낼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2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석 당일은 휴관 031-962-7171 주주랜드 동물들과 가까이 교감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로봇박물관 등의 시설을 갖춘 주주랜드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최적의 나들이 장소다. 실내외 동물원과 체험시설, 야외 방목장에서는 물고기, 새, 원숭이와 곰, 대형 초식 동물 등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로봇박물관에서는 로봇 공연을 보거나 직접 로봇을 조종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8번 길 7-42 관산동 290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무 031-962-4500 요즘 뜨는 이 거리 밤리당 보넷길 밤나무가 많아 이름 붙여진 방가시 마을 일대에 이국적이고 앤티크한 감성의 소품숍과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서면서 밤리당 보넷길로 알려졌다.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이어진 예쁜 골목길은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이색적인 음식점, 분위기가 좋은 카페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 동구 정발산동 1299 일대 성사골 맛집 테마거리 명절 음식이 지겨울 즈음 온 가족이 함께 외식할 장소를 찾는다면 푸근한 시골 정취를 느끼며 맛집 탐방을 즐기기 좋은 성사골 맛집 테마거리를 추천한다. 흥도동과 성사동 일대에 30여 개가 넘는 식당과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 메뉴가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대부분 넉넉한 공간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흥도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3년 9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